결국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실망했다, 잘못하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과거 자신이 믿었던 이재명, 그리고 자신의 평가를 믿고 이재명을 선택했던 지지자들을 향해서까지 사실상 공개 AS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을 믿지 마라.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라. 정치인은 도구다.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놀랍게도 이 모든 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이재명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과거 그토록 자랑했던 학습 능력으로 자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깨고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이야기하던 그때의 이재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밀어내고 국민과 다투고 주변의 박수만 들으며 우리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지겹도록 봤던 권력의 오만과 불통이라는 길을 다시 걷게 될까요? 유시민 작가는 아직 마지막 기대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이재명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것마저 무너지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왜 자신의 과거 판단까지 뒤집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시민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오늘 헬마우스 임경빈은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아직도 왜 화가 났는지를 정말 모르는 겁니까? 유시민이 갈등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정확히 반대로 봅니다. 유시민은 갈등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도계가 40도를 가리켰다고 온도계가 열병을 만든 게 아닙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고 화재 경보기가 불을 낸 게 아닙니다. 의사가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라고 진단했다고 의사가 병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불은 몇 달 전부터 타고 있었는데 경보기가 울리니까 저 경보기 때문에 시끄럽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불은 그냥 두고 경보기부터 떼어버리겠다는 전응아스러운 방식.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화합합시다 라고 하면 이게 화합입니까? 그냥 화재 경보기를 꺼놓은 겁니다. 왜 유시민이 화가 났을까요? 왜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최근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웠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고 정권 교체를 위해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 걱정하면 왜 대통령 흔드느냐, 당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면 반명 아니냐, 기존 민주당의 역사와 개혁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옛날 정치로 돌아가자는 거냐 라는 식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우려였습니다. 대통령님, 이 방향은 조금 걱정됩니다. 검찰개혁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지지층을 너무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신분증 검사였습니다. 너 친문이지? 너 반명이지? 너 분열주의자지? 정책을 물었는데 족보를 물어봅니다. 검찰개혁을 물었는데 충성도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문조털레유 같은 멸칭 정치였습니다.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각자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위치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우스운 단어 안에 집어넣고 조롱했죠. 검찰개혁을 이야기해도 문조털레유, 당원 주권을 이야기해도 문조털레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려를 이야기해도 문조털레유. 누구 하나 명확히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난 1년 동안 민주진영 내부에서 벌어진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시민 작가가 이건 잘못됐다, 대통령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왜 갈등을 만드느냐 라고 합니다. 갈등은 지금 유시민 입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누구는 반명, 누구는 구시대, 누구는 분열주의자라고 계속 사람을 갈라놓았잖아요.
기존 지지자들에게 너희가 문제다라고 계속 말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입을 여니까 쉿! 이제 화합해야지? 때릴 때는 정치고 맞은 사람이 항의하면 분열? 몰아낼 때는 개혁이고 돌아와서 따지면 갈등?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임경빈 씨를 비롯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시민이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게 더 편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인정하는 순간 지난 1년 동안 민주진영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함께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낡은 정치처럼 조롱하고 김어준을 문제 있는 스피커처럼 몰고 유시민을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하고 조국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밀어내고 정청래를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처럼 공격했던 그 정치 문화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는지 한 번은 돌아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을 지지했던 시민들까지 함께 모욕했느냐는 겁니다. 정치인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도 비판할 수 있고 김어준도 비판할 수 있고 문재인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반명구태 분열주의자처럼 취급했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의 적이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적이라고 불러서 적의 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과거는 잊고 화합합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화합이 뭡니까? 기억상실입니까? 어제까지 너 반명이지? 라고 사람을 몰아세우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하면 사람 마음이 자동 업데이트 됩니까? 화합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처받은 사람이 왜 상처받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겠다는 신뢰가 생겨야 합니다. 그 다음이 화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부터 세 번은 전부 건너뛰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자, 화합하고 있습니다. 그건 화합이 아니라 입막음에 더 가깝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하는 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시민이 우리끼리 더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보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사람이 권력을 잡고 변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다. 중요한 건 지금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자는 사람에게 갈등을 만든다. 고하면 대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조직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본론이 시작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번 방송에서 과거 이재명이 했던 말을 하나씩 다시 꺼냈습니다. 정치인을 믿지 마라.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라. 정치인은 도구다.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야당의 말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보수 언론 사설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 이재명 영상을 틀면 됩니다. 과거의 이재명이 나와서 현재의 이재명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를 숭배자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재명,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라고 했던 이재명,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원한다고 했던 이재명,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작가는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고. 유시민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유시민은 과거 자신이 믿었던 이재명의 기준을 지금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평가로 나온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이재명의 말을 믿어서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그 이재명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재명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보다 잔인한 정치적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사마천의 이야기를 빌려 정치에는 5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은 이익으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 그 다음은 형벌로 겁주는 것. 그리고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정치.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진단은 꽤 냉정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에서 보이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보다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심지어는 국민과 다투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과거 가장 잘했던 게 뭐였습니까? 국민에게 내가 옳으니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읽고 그 불만을 정치적 언어로 바꾸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민심을 읽을 줄 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묘하게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책을 먼저 정해놓고 국민에게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정치에서 민심을 설득하는 정치로, 민심을 설득하는 정치에서 어느 순간 민심과 논쟁하는 정치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유시민 작가가 말한 백성과 다투는 정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과 싸우는 권력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기득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라고 했고, 권력자가 국민 위에 올라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과거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에게 보내는 공개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시민 작가가 훨씬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주변에 도움까지 조직해서 어려움을 넘어온 사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재명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위험도 보입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잘못된 정보만 계속 집어넣으면 잘못된 결론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입력값이 틀리면 결과값도 틀립니다. 문제는 CPU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주변의 정보 환경이 자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자신을 무조건 옳다고 해주는 이야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구태라고 몰아가는 이야기, 유시민을 낡았다고 하고 김어준을 문제라고 하고 문재인을 실패한 정치처럼 만들고 조국과 정청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밀어내는 이야기들로만 계속 채워지고 있다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대통령이라도 결국 그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한 알고리즘 이야기가 굉장히 무섭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경험하잖아요. 영상 하나를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영상 하나가 더 뜹니다. 그걸 또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세상이 전부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화면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개인의 유튜브 화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화면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훨씬 위험해집니다. 대통령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학습을 너무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학습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틀린 확신조차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역시 대통령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큰 그림이 있었구나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점점 더 자기 판단을 확신하게 되고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분열을 만드는 사람,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시민 작가는 마지막 가능성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재명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이 말이 희망이라기보다 마지막 시험처럼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변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틀렸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자신을 더 열심히 변호해줄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를 듣는 일, 자신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묻는 일, 그리고 과거 자신이 했던 말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세워보는 일입니다. 정치인을 믿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정치인은 도구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그 말을 아직도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돌아올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입구에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가? 권력자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국민의 비판은 충고가 아니라 공격이 되고 다른 의견은 조언이 아니라 배신이 되고 마지막에는 박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박수만 남은 권력은 겉으로는 가장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확인할 방법을 잃어버린 가장 약한 권력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하단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